퇴직하고 나면 딱히 할 일이 없으니 사회적 지위도 없을 것이고, 갈 곳이 없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집에서도 자기 존재감은 떨어지게 마련이죠. 사회적으로 인연의 끈을 맺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빠른 속도로 멀어지다 보니 마음 편히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말벗이 될 만한 지인들이 줄어들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마음둘 곳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외로움이 물밀듯이 들이닥치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이탈리아의 근대 철학자로 유명한 마키아벨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도, 걱정도, 병도 아니다. 그것은 생에 대한 권태이다. 시간 사용법을 모르면 삶이 권태로 이어진다는 말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하루 24시간을 쓰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모자란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다고 말하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 더디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고갈TV를 시청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너무 더디다고 생각되시나요? 시간이 모자라거나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면 외로움이 밀려올 공간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겠지만, 시간이 남거나 너무 더디게 느껴진다면 일상이 무료하게 느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개인의 처지나 활동하는 패턴에 따라서 시간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시간 사용 만족도도 달라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상식에 준하는 시간 사용법을 보면 주어진 일에 대한 열정이나 애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불러들이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누구나 관계지향적인 삶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만날 사람도 없고 주기적으로 교류할 대상이 없다면 나만의 성에 나홀로 갇힌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생애 설계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일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가 바로 퇴직 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외롭지 않은 상황을 만드는 게 상책이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외롭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타인의 눈으로 볼 때 내가 밀림을 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끌림을 자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력 있게 나이들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이는 예쁘거나 잘생겨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십상인데 비단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출중한 외모를 가졌다면 나쁠 게 없겠죠.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매력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멋입니다. 내면의 매력은 한두 번의 만남과 악수로 해결될 일이 아니죠. 오랜 시간 체득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평판과도 맥이 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판이란 말을 해석하면 나를 경험했던 타인이 나를 대신해서 써주는 이력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접했던 타인이 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점수가 평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 얼마나 따뜻한 분인데 입도 무겁고 그분이라면 언제든 콜이지. 그 친구 말도 하지 마세요. 고집불통에 쌍술이는 밥 먹듯이 하고, 어휴, 꿈에 나타날까 겁납니다. 전자는 끌림이 자극되는 사람이고 후자는 밀림이 자극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접했던 지인들은 나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멀리 두고 싶어 할까요? 그 답은 평소에 내가 주변 사람을 대했던 방식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배려는 없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주력했거나 자신의 직급을 사용하여 상대를 누르는 힘으로 사용했다면 좋은 평판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듯 내가 타인에게 했던 행동은 결국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온다고 보는 게 세상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끌림을 자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실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지인들에게 이런 문자를 카톡으로 날리고 회신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구야, 나는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니? 네가 알고 있는 대로 세 가지만 말해줄 수 있을까?
가족이라면 문구를 조금 바꿔보면 좋겠죠. 아빠는 어떤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아빠가 이건 고쳤으면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 생각나는 대로 좀 알려줄래? 어떤가요? 한번 시도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물론 가족이고 지인이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질 만큼 냉소적인 답변이 돌아오진 않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되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회신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공통점은 그곳에 가면 언제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다른 친구들은 직장 때문에 또는 이사 문제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살다 보니까 가끔씩 관계적으로 끊어지거나 텀이 벌어지곤 하는데 저는 자기들이 예측한 지점에 항시 있었다고 말합니다. 좋게 말하면 진득한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밋밋한 삶을 산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집 아이들은 더 나은 내일을 고민하면서 변화를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하더군요. 직장생활 하면서 칼럼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아빠는 일에 관한 한 액션이 빠르다고 말이죠. 물론 제 아이들이니까 좋게 말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하면 화려하진 않아도 끈기 있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우리 아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카톡 질문을 하고 회신을 받았을 때 극히 상식적인 어투로 답하는 예가 적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갑작스런 카톡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평소에 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했던 흔적이 없다면 표면적인 답변이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회신을 받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인 만큼 한 번쯤 시도해 보길 제안합니다. 은퇴 후 외롭지 않기 위해 고민해야 될 두 번째 문제는 호기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매사를 호기심 천국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죠. 호기심이 많으면 물어보게 되고 자꾸 묻고 답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사람이 되었든 사물이 되었든 호기심을 가지고 대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답을 알려주는 위치에 서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답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상대방이 나에게 답을 말하거나 조언하는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하는 습관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주 물어야 하는데 질문을 하려면 호기심이 있어야 하고 호기심이 있어야 밀도 있는 질문이 가능해지니까요. 그렇게 해야 상대방도 진지하게 답변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은 서로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다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공감하신다면 현실에 적용해 보길 제안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미국의 작가 앨런 파는 말하길 지루함의 가장 좋은 치료제는 호기심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로움은 시간에 대한 연관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할 수 있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외로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니까요. 물론 시간 활용법의 핵심은 관계적인 측면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두 가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밀림을 자극하는 사람이 아니라 끌림을 자극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둘째, 사람이 되었든 사물이 되었든 호기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질문이 많아지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코갈TV 시청자 여러분, 은퇴 후에도 외로운 시간이 사라지고 즐겁고 행복한 노년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